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히림 측이 각종 청탁을 하자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라면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히림을 비롯해 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받은 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 두 곳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히림입니다. 히림 대표의 부인인 A씨는 건진에게 세무조사와 서울시 고발 사건 무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등 각종 청탁을 했습니다. 건진은 이런 A씨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는 취지로 대가를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빌라 임차비를 대납받고 A씨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히림건축이 2024년 2월 수의 계약으로 세운 4구역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설계 공모를 거치도록 규정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히림건축은 김건희 회사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고 용산 대통령실 공사에도 설계 감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ODA 개발 원조 사업 관련 대통령 순방,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베트남 대통령 순방에 연속 선발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히림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여러모로 인연이 깊고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에도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았으니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촐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한겨레 21에서 세운 4구역 관련된 그러니까 한호건설 관련된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 한 회사에게 거의 뭐 초과 이익의 30%가 몰려 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고 이게 서울시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한겨레가 쓴 바가 있습니다. 재반론을 했죠. 네.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재반론을 쓰는 와중에 한호가 본인들이 이제 가능할지 어떨지 땅 모르겠지만 처분하겠다. 지분 매각하겠다. SH 넘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그 땅 처분이라는 게 그 처분하겠다 그런다고 처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 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액션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으나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지금 민영사 사상의 고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겨레 21이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얹습니다. 이게 바로 김환입니다. 빠밤. 저희가 이번 주에 쓴 기사는 설계를 히림,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사로 알려져 있고 여기 갑자기 히림 종합 건축 사무소가 나오니까 이제 올라온대요? 흥미진진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히림이 520억대의 설계 계약, 그러니까 용적률을 향상시키면 기존의 설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가 기존의 설계는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케이캅이라는 업체가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세운 4구역에 가면 붙어 있는 조감도가 이제 케이캅이 한 겁니다. 저거죠 지금. 이 조감도군요. 근데 이거를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적률을 2배 올릴 거니까. 근데 더 계획이 그러면 변경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재공모를 하거나 최소한 입찰 경쟁을 내야 됩니다. 이 설계를 다시 한다. 우리 조건은 이런 거다. 변경이 됐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원 업체와는 계약을 폐기하고 이걸 수의 형태로 히림해 줍니다. 네덜란드 업체랑의 계약은 파기하고. 네네. 근데 히림이 이 계약을 얼마짜리 수의를 받은 거냐? 520억짜리 수의를 받은 이게 어떻게 입찰이 안 될 수가 있고 수의 계약으로 될 수가 있죠? 서울시의 설명은 케이캅이 네덜란드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가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종합 설계, 그다음에 계획 설계, 실시 설계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종합 설계를 이제 히림이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멋진 큰 그림.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저 안에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에서 저 안에 뭐 예를 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설계를 또 하는 팀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말하자면 콘센트 인테리어 위치를 하고 벽 치고 뭐 이런 하는 설계가 있는데 여기서 히림이 한 과정을 맡았던 거예요. 이제 케이캅이 전체를 맡고 계획 설계를 맡고 중간 설계, 실시 설계에서 히림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웃기는 게 서울시랑 SH 논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종합 설계를 맡았던 업체와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약은 뭐가 된 겁니까? 무효가 된 무효 거죠. 예. 원점으로 근데 돌아가는 거지. 히림이랑 계약할 때 수위를 준 논리는 뭐냐면 전에 계약에 참여했던 업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무혐의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로 근데 본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 효과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전에 들어와가지고 했었던 업체니까 우리가 뭔가 좀 혜택을 그래도 주겠다. 네, 수의계약의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네, 같은데. 뭐 서울시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K캅이 국제공모에서 당선됐을 때의 금액보다 히림이 수의로 받은 금액이 더 높아요? 몇백억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라고 야. 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자, 히림이라는 업체가 여기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K캅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계약을 깨고 나갔다. 여기서부터 네. 시작되는 서울시가 겁니다. 깬 거죠. 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K캅 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계별로 있던 어떤 그 단계의 히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K캅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뭔가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입찰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수의 계약이 진행이 된다. 근데 수의 계약이라는 건 관에서 하는 수의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답한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 앞에 계약에 밑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네, 취지예요. 계속되는 계약이라서 그래서 수위가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모로 이상한데 건축물 정비법에 따르면 2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공모나 입찰을 하도록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2억이 아니라 3조짜리 건물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할 수 그거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K캅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게. 그냥 변경을 해볼게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아니야. 우리 이거 바뀌었으니까 계획을 다시 할 거야라고 하고 넌 하지 마. 히림을 주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계약 날짜들이 예를 들면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라든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SH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넣었는데 SH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답을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의원과 언론의 질의 사항이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곤란. 뭔 소리야? 이건 마치 어제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이 쏟아지니 네. 질문에 답은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야, 기가 이 막히네. 설계를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이 전체 국면에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히림이 520억짜리 계약을 수의로 따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나 일단은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몇 년 몇 월에 있었던 그런 거예요? 2024년 2월 달이죠.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2월. 아, 그러니까 개헌 전. 아직까지 윤석열이가 악만 가졌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윤석열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 예. 알고. 히림이라는 회사가 김건희 씨 커버넌 콘텐츠 그 후원부터 시작해서 특수 관계인 네. 것처럼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그 보도를 통해서 아니 대통령실 봤고, 관저, 예. 대통령실 이전에 다 첫 번째로 컨택된 그렇습니다. 업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종합 건축 면허가 있는 곳이긴 해요. 아, 히림은 예, 히림은 그러니까 21g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21g은 되는데, 없잖아. 예. 예. 그런데 이 히림이 여러 그러니까 21g보다는 큰 회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의 계약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조건을 걸어놓은 이유가 누군가에게 특혜가 가는 걸 막기 위함 맞아요.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근데 이제는 이거 누가 봐도 특혜 같잖아. 아니, 그래서 특혜지. 주려고 하는 감사원이 거네. 2019년도에 어디 교육청에서 공모했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랑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케이스와 비슷한 비슷한 아. 케이스니까 형식은 완전 똑같죠. 근데 그때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뭐냐면 공모전에 당선된 설계를 파기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밟아줘야 된다. 이런 절차를 절차를 예, 어떤 이유로 파기를 원점부터. 했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2019년 감사원이 요 건축물 관련된 감사했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딱 정확하게 위배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서울시랑 논쟁 속에 있으니까 여러 관련 업체들 뭐를 다 예. 두루 취재를 했거든요. 건축가들이랑 한 명도 이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아,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네. 되지. 아니 그 누가 기본이 안 보더라도. 돼 있는 네. 거니까. 그 서울시의 히림 관련된 답은 뭐예요? 답할 수 없어. SH에 물어봐라. 그럼 SH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말 못하겠다. 그럼 히림한테도 물어봤습니까 혹시? 히림한테도 물어봤죠. 뭐라 그래요? 히림은 뭐 여러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심 히림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속도전이 좀 있었다. 용적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하고 뭐 심사하고 당선시키고 외국 업체 들어오면 실시 설계랑 이거 안 되니까 또 업체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약식으로 진행돼 버렸다라는 뭐 취지.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히림한테 준 거 같냐?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뭐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큰 금액의 수익 네.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소장에 힌트가 있어요. 오. 야 흥미진진해진다잉.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소장에 뭐 어떤 내용이냐? 국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민원을 희림이 하고 그 내용을 전성배 씨가 들어줬다고 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2024년 7월입니다. 7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운 4구역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국가 공모 사업이 뭔지는 지칭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공소장에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뭐 민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기가 특정된 시기가 2024년 7월이에요. 7월이다. 근데 그때 희림이 500억대 수의 계약을 하나 따내고요. 700억대 수의 계약을 오.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구나. 또 있습니다. 700억대는 뭐예요? 그것도 서울시 거예요. 공항. 그게 공항. 국가 공항. 그 네. 시설 그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어딘가에서 희림이 건진법사한테 이거 우리가 좀 일종의 따내게. 로비를 예를 했다. 들면 공개 입찰, 경쟁 입찰 계약이면 건진한테 로비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네. 근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하면 이거 건진한테 로비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진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2024년도에 이 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희림이 건진에게 부탁을 하고 건진이 그걸 들어준 적이 있다라는 게 그 전성배 씨 공소장에 써 있다. 공소장이 그렇게 진창이었네. 있다면 그 공소장이 적힌 게 정확히 뭔지를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거 확인이 지금 필요. 왜냐면 특검은 특정을 했을 텐데. 그렇겠죠. 공소장에는 이제 그렇게 적은 걸 텐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굉장히 이상하고 희림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따낸 그 광급공사 계약이 1,800억이에요. 이야.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다 합쳐서 580억대예요. 희림이 빅5라고 불리는 업체이긴 합니다. 설계에서.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광급공사를 500억대, 광급공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가.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500억대,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500억대를 했던 회사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러니까 5년간 500억이었는데 세 배가 늘었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은 거의 싹 쓸었다고 봐야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 희림은 실제 그러면은 뒷배 우리 뒷배라 그러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권을 따주는 그렇지. 사람이 있는 거니까. 거기도 훑어봐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서희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건축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 21g도 마찬가지고 결국 돌고 돌아서 나왔던 게 뭐 이제 목걸이 3종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 줬다 저것 줬다 샤넬 뭐 밖으로 가는데 따라갔다 돈은 누가 내줬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뒤에 붙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고 돌아 돈 그리고 그 돈을 해먹은 사람은 누구 그리고 그 해먹은 대가로 무엇을 해줬는가 뭐 등등의 이야기일 텐데 희림이 지금 어찌됐건 이례적인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대가성 같은 게 있는가?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보이죠. 돈이 굴러간 예. 장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 뭘 받았을 서울시는 것인가. 왜 여기에 수의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사를 쓸 때 누구를 위해서 이 용적률을 올리는 거냐 이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용적률을 올리는 게 아무도 만족을 안 해요. 왜냐면 토지주들은 공사가 오래 걸려서 싫어하고 왜냐면 이미 가고 있었는데 왜 잘 중간에 가고 끼어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망가뜨리냐. 문화재 관련해서 이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비가 있고 사회적으로 예. 뭐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거지? 근데 처음에 보도했던 이게 올리면 이익이 2배가 나는데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특정 민간업체가 30%를 가져가게 돼요. 예. 설계다. 이거를 이제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이상한 산식을 쓰면서 지금 답변을 그 금액을 굉장히 축소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공사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500억대 설계를 그것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라고 지목되는 회사한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줬다. 그렇지. 예, 이 자체가 지금 이 공사가 드러내고 있는 어떤 난맥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희림이란 회사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상하리만큼 일을 많이 하고 이상하리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세운 4구역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정황들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검찰청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기사 봤던 기억이 나요. 대구법원 종합청사, 대구법원 검찰청 통합신축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서울 북부지방법원, 수원법원, 부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특허법원, 지방검찰청 지청 그 외에 광주, 순천 뭐 이런 데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갑자기 검찰청이랑 법원 건물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합니다. 했어? 북부는 하는데. 신축인데 심지어. 근데 예. 그 공사를 공교롭게도 한 열에 6, 7개 정도는 다 히림이 한다. 맡아요. 야, 그럼 너무 이거는 이상하다. 통상적으로 건축계에 있는 짬밥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서 야 다 리모델링해. 그리고 여기 그치, 뭐 히림한테 몰아준 거 이거 같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다 따내냐는 거예요. 이 공사들도 지금 이제 저희가 나라 상태로 다 추적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따냈는지. 근데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각자 도생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유희림과는 어떤 관계? 아, 예, 그 둘다 나쁘다. 방송심의위원장 유희림, 그 희림 둘다 유희림과의 나쁘다. 관계는 없어요. 예. 김건 희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김건희림, 류희림. 예.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네, 아주 이 재밌는데요. 부분은 한겨레 21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전체가 굉장히 밀도 있게 취재를 하고 있다. 취재 노다지네요. 예, 완전. 여기가 끝이 예. 아니다. 음. 지금 후속 취재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고소는 고소고 취재는 취재다. 기대하겠어요. 예. 고소당한 거는 아마 계산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디테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보도 내용에 명예훼손의 어떤 그 문장이 있다던가 저는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걸고 예. 보는 거죠. 그 앞서도 예. 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 뭔가 이제 취재 활동에 대한 입맛 제재를 걸용. 가하려는 뭔가 시간 끌기, 뭐 압박용 뭐 이런 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김한은 달려간다. 예. 화이팅. 저희 한겨레 21 취재팀 네. 구독해 주세요. 네. 한겨레 21. 팀원들 이름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최윤태 기자, 박준영 기자 저희 예. 올해 아니, 같이 했던 기만만 걸면 되지 왜 그 밑에 있는 기자들은 힘들게. 기만이 일당백인데. 그렇죠. 아무튼 뭐 고소는 고소고 네. 취재는 취재라서 이 이야기는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꾸준히 저희는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더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와 이상하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다.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뉴스다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